네, 이어서 경제적 해자, P&S 미케닉스의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국가별로 이제 승인이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환자 상태에 맞춤형으로 재활로봇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수요하는 그런 병원, 아니면 수요하는 그런 기관의 요구에 대응해가지고 서비스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맞춤형 재활 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EU에서는 MDR로 변경되면서 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여기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부산대 재활의학과하고 비교 임상 시험을 거쳐가지고 효과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 발명진흥회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다수의 임상 결과 아니면 SCI급 논문 같은 걸 통해서 P&S 미케닉스의 기술이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P&S 미케닉스가 보유한 기술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기존 시스템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차별화된 기술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최종 부하 시스템, 그 다음에 보행 패턴 연산 생성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런 맞춤형 훈련 모드 생성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적절히 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라는 이제 기관이 상장할 때 평가한 바에 의하면은 보유한 모든 이런 융복합적 기술들을 모두 대체하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이거를 모방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방 난이도는 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유일한 외골격 착용형 재활로봇 경쟁사인 호코마하고 거래한 재활병원 재단이 지금 이제 P&S 미케닉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은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확인하게 되는 이벤트로서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분류한 걸 보시면은 성장에 따라서 급여, 감가상각비 같은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출 증가,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지급 수수료 측면에서는 IPO 컨설팅 같은 거 비용으로 좀 전 연도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기 대비해가지고 정상화되는 그런 추이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1분기 보시면은 관리비, 판관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매출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고 평년 수준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비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 보시면 설사 가공업체 5개사에 대해서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균 10% 원가 절감을 1분기에 추진했다라고 나와 있고, 인하 협의, 그다음에 9.6% 인하, 이렇게 원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CR을, 그러니까 비용을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협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런 R&D 역량을 다 이제 내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공동 연구팀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핵심 기술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R&D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배치 측면에서는 이제 시설 자금, 연구개발 자금, 운영 자금, 이렇게 IPO 자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다 필요한데 잘 이제 배분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재고자산이 과한 건 아닌가, 이런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제 22년부터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안전재고 확보를 계획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고 자산이 24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재고자산 회전율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조금 전기 말 대비해 갖고 증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2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잘 회수되는지 이런 거를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매출 대비해 가지고 이제 기술 기업이니까 연구개발비를 잘 지출하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비중을 매년 크게 높여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도 많은 부분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적당한가를 보려고 하는데, 재활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리워크나 아니면은 엑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엑소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원, 그 다음 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재무지표가 검색되지 않는데, 얘네들은 적자 기업이니까 좀 비교하기에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엔젤 로보틱스, 큐렉소가 있는데, 얘네들도 보행 재활 로봇 비중이 높지 않고 아직 적자 기업이어갖고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445억, 그다음에 2,654억, 이렇게 되게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65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흑자 기업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24년에서 26년 매출 추정치는 지금 3분기까지의 매출을 보면은 4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12억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IR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좀 트래킹하면서 회사가 이제 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소통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팔로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행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 상장 후 3개월이면 10월 3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갔고, 1년 보유수 잡혀 있는 거는 최대 주주 등 여기에서 30.3% 여기하고 기타 주주 일부 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25년 7월에 기한이 도래하겠죠. 근데 최대 주주가 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타 주주도 이제 최대 주주하고의 일정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주주들이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성장성, 그 다음에 점유율의 유지 가능성, 이익률, 자본 배치, 이런 측면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된 PM을 보유한 성장주라고 생각되고, 이제 아직은 좀 매출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누적으로 해서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작지만 레퍼런스 바탕으로 해외 유통사하고 잘 협의를 이뤄나간다면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령화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유망 기업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이제 IR 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은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